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버니 샌더스 vs 스콧 베센트 불꽃 튀기는 관세 입전쟁, 이스라엘 네타냐후 하메네이 사례를 배제하지 않을 것, 트럼프 애플이 미국에서 안 만들면 내가 만든다. 네, 지금 그 하나의 아름답고 큰 법안, 여기다가 이제 트럼프가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위대한으로. 그래서 하나의 아름답고 크고 위대한 법안이 되었습니다. 트럼프가 여기다 또 어떤 단어를 추가할지, 의미 있는 단어 추가하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테리프스라는 관세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표현하면서 해방의 날이라고 불리면서 관세 전쟁을 시작했던 인물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기 멜라니아 여사가 그럼 우리의 사랑은 뭐냐, 뭐 자기가 또 독실한 크리스찬이니까 그러면 신은 뭐 기도했는데 신이랑 대화를 했나 보죠. 하나님이랑. 뭐 신은 관세보다 내가 더 미치냐 이러니까 나중에 또 바꿨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 사랑, 그리고 한 뭐 관세는 4-5번째쯤 될 거다 이랬다가 그랬다가 이제 또 관세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이제 영국하고 협상 뒤에 또 다른 나라랑 협상을 빨리 진행해야 되는 상황에 저기 처하니까 다시 관세가 첫 번째 단어로 해야겠다. 이렇게 또 말을 했잖아요. 그런 하나하나의 의미 부여에 굉장히 신경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세는 이제 다른 나라랑 외국에서 이제 얻어내려고 하는 건 관세고, 이제 내부적으로 미국 내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는 감세죠. 그래서 제가 그때 뭐 그 죽음 아니면 뭐 저기 승리분 뭐 거기다가 이제 관세 아니면 감세분 뭐 이렇게 했잖아요. 감세든 감세든 둘 중에 하나라도 빨리 먼저 달성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백악관이 하나의 아름답고 큰 법안 대대적인 여론몰이에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원에서 일단 한 표 차이로 극적으로 통과됐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상원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지금 하원에서 통과될 때도 계속 여론몰이했죠. 트럼프가 거기 찾아가가지고 공화당 그 의원실에 찾아가서 사랑방이라고 불리우는 데서 찾아갔다며요. 거기 찾아가가지고 이제 의원들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도 한 2명인가가 그 하원 의원 중에 반대하는, 그냥 대놓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거기 가가지고 대놓고 그 2명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다음 선거 때는 이 사람들을 떨어뜨려야 된다. 자기 공화당 출신인데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하원에서 한 표로 통과가 됐고, 이제 상원에게 공을 넘기자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통과하라고 시키라고 지금 압박을 넣고 있죠. 뭐 의미 부여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7월 4일 독립기념일 날 딱 자기의 이 단 하나의 아름답고 크고 위대한 법안 통과되는 거를 역사책에 남기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백악관 홈페이지에다 또 이제 엄청나게 올리고 있죠. 캐피톨 힐,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국회의사당 여의도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상원 하원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여기에는 위대한이라는 단어를 여기까지 넣지는 않았네요. 근데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위대한이라는 단어 추가한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뭔가 더 위대하고 뭔가 큰 어떤 단어들을 막 집어넣고 싶은가 봐요, 여기에 지금.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뭘 올렸냐면 이제 그 의원들 중에 반대하는 의견을 여기에 올릴 리가 있습니까? 절대 안 올리죠. 좋은 얘기한 의원들 것만 다 따서 올렸어요. 근데 이게 스크롤 압박을 부를 정도로 많거든요. 2페이지만 갖고 왔는데 한 20페이지 되나 이거? 그 상원 의원들 중에서 참 저기 찬성하는 사람들 거 다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뭐 저기 항상 여기서 밑줄을 그어주잖아요. 그건 편하더라고요. 밑줄을 그어놔서 중요한 부분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 빅 뷰티풀 법안은 미국에 전달된다. 이제 상원에도 전달돼야 된다. 이제 하원에서 통과됐으니까 상원에서 알아서 해라. 하나의 큰 아름다운 법안은 우리에게 좋다. 국가의 방향을 바로잡는 하나의 큰 아름다운 법안. 이거 뭐 민주당 지지자나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우 아부 떨고 있네. 또 뭐 이렇게 욕하겠죠. 당연히. 다음 뭐 선거를 위해 뭐 민주당이 그들을 뺏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플로리다주 그 의원이 이런 얘기를 엄청 싫었어요. 자, 그런데 이 지금 백악관 홈페이지는 당연히 트럼프 찬양. 지금 트럼프가 정권을 잡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선거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민주당을 지키는, 그쵸? 아시죠? 낸시 펠로시부터 시작해. 낸시 펠로시는 예전에 그 트럼프 뒤에서 연설문 종이 찢었죠. 그래서 유명해졌잖아요. 바로 뒤에서 종이 속이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트럼프도.
소리 안 들었어도 나중에 영상 봤겠죠. 자기 머리 뒤에서 종이 찢었는데 악감정이 안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두 명의 대부 데모가 또 있잖아요. 이게 버니 샌더스라는 거물이 또 등장합니다. 사선이죠. 그리고 그 트럼프가 그 얘기도 했어요. 바이든 4년 정권 맨날 욕하잖아요. 원래 민주당 지지자들은 버니 샌더스를 원했다. 버니 샌더스가 그 저기에서 바이든한테 졌잖아요. 근데 바이든하고 이제 경쟁하면서 어떤 새로운 약간 좀 나이는 굉장히 많은데 바이든도 그렇고 이분은 약간 조금 더 진보적인 정책을 그러니까 민주당이 진보적인데 이 사람은 더 진보적인 정책을 내세우면서 약간 눈에 띄었던 사람인데 어쨌든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 건 실패했죠. 그 정도로 민주당에서 이제 그 대부인데 이제 여기서 불꽃 튀는 설전이 펼쳐집니다. 자, 이 지금 스콧 베센트 이분 헤지펀드 운영자였던 거 아시죠? 조지 소로스가 운영하는 펀드의 2인자였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월가에서 성공한 인물을 트럼프가 데려다 왔죠. 그래서 재무장관으로 앉힌 거 아니에요? 러트닉을 상무장관에 앉히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스콧 베센트 장관이 엄청 활약을 하고 있잖아요. 자, 거기서 이제 버니 샌더스가 지적을 합니다. 지금 국무위원 중에 13명이 억만장자라는 거죠. 지금 국무위원들 중에 13명, 국방부 장관도 있고 국토부 장관도 있고 재무부 장관, 상무부 장관 다 있잖아요. 그 국무회의하면 이렇게 여러 명 모여서 회의하잖아요. 그중에 13명이 억만장자라는 거예요. 이 정부 자체가 트럼프 정부 자체가 다 부자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법안이 지금 트럼프가 단 하나의 아름답고 크고 위대한 법안이라고 하는 게 세부적으로 하면은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중서민층을 위한 그리고 노동자, 농부, 무슨 운전자, 그리고 죽어가는 러스트벨트를 살리고 뭐 어린이들을 위하고 그렇죠? 사회 취약계층들을 위하고 계속 이걸 내세우잖아요. 근데 버니 샌더스는 그게 아니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너네가 그렇게 떠들면서 사실은 그 법안이 상속세 면제 확대를 통해 자, 국무위원 중에 13명이 억만장자인데다가 그 억만장자를 포함한 상위 1%, 2%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감세를 내어주는 그런 법안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 이중적이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중서민층 무슨 노동자들을 위한 척하면서 너네가 갖고 있는 억만장자들, 너네 그 국무위원들의 대다수가 차지하고 있는 억만장자를 위한 세금 감세 법안이다. 그래서 스콧 베센트 장관이 반박을 합니다. 2017년에 트럼프 1기 때 세금 감면했다. 물론 이때는 재무장관 아니었죠. 그때는 펀드 매니저였어요. 자, 2017년에 세금 감면과 일자리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나의 세율이 인상되었다. 자, 나 그때도 억만장자였는데 오히려 이거 통과됐을 때 내 세율 인상됐다. 버니 샌더스 잘못 말하고 있다. 버니 샌더스 계속 이제 압박을 합니다. 상위 1% 210명. 요 정도에게 혜택 주는 거다. 자, 2,350억 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2%에서 많아야 10%. 근데 지금 계속 트럼프 행정부는 무슨 중서민층들을 위하고 대다수의 취약계층과 뭐 어린이들과 무슨 뭐 그 사회적으로 무슨 대부분에 차지하는 약자들을 위한 법안인 것처럼 엄청 선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대기업을 위한 지금 스콧 베센트 또 반박을 하죠.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늘어난다. 이걸 하면 완전 지금 반대되죠. 이 감세 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의 혜택을 본다. 자, 버니 샌더스가 이제 완전히 저기 찍어버립니다. 이 나라의 억만장자들에게 주는 선물이다. 지금 거의 지금 이 딕션이 안 들려서 그런데 실제 음성을 들어보면은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엄청 큰 소리로 싸웠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메디케이트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 감세 법안이 그걸 깎는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노동자 계층의 의료 보장을 중단하면 매년 약 5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지금 추정된다는 이런 결과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제 버니 샌더스가 민주당의 대부면은 이 워렌 상원의원은 또 데모죠, 데모. 자, 그 위에 이제 그 낸시 펠로시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한답니다. 항상 뭐 이렇게 간단한 질문이라고 하지만 아주 심오한 질문이죠. 이 법안으로 인해 적자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이 답은 정해져 있는, 답은 자기가 알고 있으면서 괜히 이렇게 질문하는 거 아시죠? 화법이죠. 적자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자, 국가 부채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원밖에 없다. 물론 일부 공화당원이 반대하지만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잖아요, 공화당원들이. 그래서 부채가 안 늘어난다. 그러니까 지금
무디스에서 신용등급 강등시킨 것도 국가 부채가 너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감세 법안이 통과됐을 때는 부채가 더 확 늘어날까 봐 무섭다.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미국 경제 두렵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도 계속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 감세 법안을 통과시키면은 부채가 엄청나게 쌓이는데 그거 누가 갚을 거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갑자기 앨런 머스크가 갑툭튀합니다. 느닷없이. 당신이 일론 머스크와 같은 편에 선 것을 보니 흥미롭네요. 이 왜냐면은 워렌 상원의원이 그 전에 보고서를 낸 적이 있어요. 무슨 보고서였냐면 앨런 머스크가 이 트럼프 정권의 창출에 기여하면서 이번 정권에서 혜택 본 거에 대한 보고서를 냈어요. 이렇게 혜택도 엄청나게 보고 무슨 세무조사니 무슨 검찰조사 이것도 다 지금 미뤄지고 안 받고 있다는 걸 쓴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앨런 머스크가 돌아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돌아서가지고 민주당 의원들한테 후원할 수도 있다 이 얘기까지 했어요. 트럼프랑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릴 때. 그래서 이제 그걸 비아냥된 거죠. 앨런 머스크에 대한 그런 어떤 계속 부정적인 보고서를 쓰신 분이 이제는 앨런 머스크와 같은 편에 서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입장이네요. 참 우스꽝스럽네요. 이 얘기 던지면서 시작합니다. 이거 싸움 거는 거죠, 그냥. 자, 우리는 관세 수입이 벌써 2조 8천억 달러다. 관세는 외국에서 갈취해 오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 표현대로라면. 갈취해서 벌써 2조 8천억을 지금 달러를 들여왔다. 그러니까 부채가 늘어난다고 하도 민주당이 공격을 하니 계속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외국에서 관세 갈취해가지고 지금 부채 줄이고 있고 자, 감세 법안을 통해가지고 부채가 늘어나는 부분은 관세 갈취로 조금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GDP 성장률을 엄청나게 올려서 비율을 낮추겠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제 억만장자 기업의 세금을 삭감하면 국가 부채를 늘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건가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스코패스 장관이 답변을 하고 있는데 워렌 상원의원이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 질문하는 것이고 계속 아까 전에 그 버니 샌더스랑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건 그겁니다. 이거 감세 법안 해봐야 계속 무슨 일반인들 대상으로 혜택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장하시는데 이거는 특정 대기업 혹은 억만장자 혹은 가족 소유의 어떤 기업들에게 소규모 혜택이 주어지는 그냥 특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래의 목적대로 어머니와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어쨌든 불꽃 튀기는 대결이 벌어졌어요. 과연 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표 그리고 그다음에 공화당 의원들의 일부 지금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 상원에서 지금 막혀버리면 이 트럼프의 어떤 이 극적인 이 굉장히 적극적인 요 지금 정책이 막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7월 4일까지 과연 저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 저게 통과가 무난히 돼야 지금 트럼프가 밀고 나가는 정책이 수월하게 되겠죠. 상원에서 만약에 저게 막혀버리면 트럼프가 지금 밀고 나가는 한 축이 그렇죠? 관세도 사실은 지금 영국하고 그다음 게 안 나오고 있잖아요. 영국이 1번을 끊었지만 빨리 2번이 안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만약에 감세 법안마저 상원에서 저게 어그러져 버리면은 지금 굉장히 일단 타격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네타냐후 하메네이 사례를 배제하지 않을 것. 이래서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메네이 지금 이란 최고 지도자를 암살해도 되겠냐고 미국에 물어봤대요. 근데 트럼프는 그걸 반대했습니다. 근데 어제 네타냐후가 다시 우리는 하메네이 암살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해버려가지고 유가가 안정됐었는데 다시 급등해버렸어요. 자, 그다음에 유대 국가는 핵 홀로코스트의 희생자가 되기를 거부합니다. 이제 홀로코스트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옛날에 그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했던 역사적인 이야기가 스토리가 홀로코스트거든요. 근데 핵 홀로코스트. 그러니까 이제 핵으로 인해 가지고 또 우리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드린다. 트럼프가 우리 미국은 전혀 관여 안 했다고 했는데 관여 안 했을 리가 없잖아요. 방공망으로 다 도와줬고 물론 아이온돔하고 미국이 도와주는 것도 뚫렸지만 너무 많이 쏴가지고 어쨌든 핵무기 프로그램에 와서 싸우고 있다 이 얘기를 했고요. 그 트루스 소셜의 트럼프는 뭐 그렇게 올렸습니다. 싸울 때는 또 싸워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 협상의 문이 열려 있다 또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게 미국은 그겁니다. 자기 본토만 공격 안 받으면 돼요. 어차피 자기네 나라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잖아요. 황폐화되는 건 다 남의 나라 땅이에요. 자기는 무기만 팔면 됩니다.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면 무기를 엄청나게 팔아요. 경제가 좋아져요. LA를 공격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만 딱 하고 넘어갔죠. 만약에 미국의 땅이나 자산이 만약 공격받을 시에는
미국의 모든 그 능력을 동원해서 뭐 학살해버리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죠.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땅만 공격 안 받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가가 하락했었는데 하메네이 그 살해 배제 안 한다는 얘기 때문에 다시 결국 돌아가 버렸어요, 유가가. 그렇죠? 지금 유가의 불안정성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이 장면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란은 아직도 지금 F-14를 쓰고 있습니다. F-14 숫자가 너무 낮죠? F-14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전에 이란에 공급되었는데 너무 오래됐죠. 지금 80년이면 몇 년 지났어요. 30년 전에 저기 입양한 거를 아직도 쓰고 있고, 웃긴 게 이란은 미국을 제일 싫어하는데 이란이 쓰고 있는 것도 미국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미국은 그냥 이거 저 팔아 넘기면 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적한테도 팔아 넘기고 우방국한테도 팔아 넘기고 좋아요. 전투기 미사일 다 팔아 넘기고. 그렇죠? 여기 부서지는 장면이 F-14가 2대가 있는데 한 대씩 폭파되는 장면이 지금 여기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란으로서는 뼈가 아프죠. 뼈가 아프고요. 테헤란의 공항에서 폭발됐어요. 그것도. 자, 그 저번에 이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서 또 전쟁 쪽이 하나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몰래 트럭에 숨겨갖고 드론 날렸잖아요. 러시아 현지에서. 지금 여기도 똑같습니다. 모사드가 다 조사해가지고 다 10년 전부터 침투해가지고 이란 그 한복판에서 그 드론을 조립해서 거기서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대응하기 힘들죠, 이란은. 자, 이 트럼프 애플이 미국에서 안 만들면 내가 만든다. 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자, 애플 보고 계속 팀쿡한테 전화했죠, 트럼프가. 너네 애플 그동안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미국에 공장 안 만들래? 인도에 간다고? 내가 중국에 간 것까지는, 중국이 싫어서 인도까지 가는 것까지는 저기 했는데 인도의 생산량 늘리는 건 절대 안 돼. 앞으로 늘리는 건 무조건 미국에 만들어. 근데 팀쿡이 지금 답변 안 하고 있잖아요. 미국에 당장 애플 공장을 옮겨서 아이폰을 생산하면 지금 500만 원이 될지 1000만 원일지 몰라요. 애플 아이폰 하나가. 그 마진을 얼마 남길지도 모르고. 그랬더니 결국 트럼프가 만들어버렸습니다. 물론 장남이 만들었지만, 자, 아주 특별한 거를 발표합니다. 트럼프 모바일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냥 트럼프는 다 하려고 하나 봐요. 트루스 소셜도 만들었죠. X에 저기 대립하려고. 트럼프 이제 모바일까지 통신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한 달에 일정 금액이 되면 휴대전화로 원격 진료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요금제인지 아십니까? 5G 요금제인데 47,000원이에요. 우리나라도. 47 플랜. 우리나라도 그런 거 많죠. 뭐 39, 47, 48, 47. 물론 47,000원 아니고 47달러인데 우리나라로 64,000원이에요. 우리나라로 하면은 그거겠네요. 무제한 5G 요금제 64 이런 거잖아요. 64,000원에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64,000원 내면은 무제한 통화에 무제한 문자 데이터에 24시간 긴급 출동에 이 의사랑 24시간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대박이죠. 대박이에요. 의사가 처방전을 써줄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부분이죠. 미국에서 휴대전화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제품을 우리나라로 다시 가져올 때가 됐다. 애플이 계속 응답을 안 하니까 트럼프가 만들어버렸어요, 지금. 아까 64 요금제도 내놨는데 이제 스마트폰 T1을 내놨습니다. 스마트폰 T1을 내놨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64 요금제가 지금 달러로는 47달러잖아요. 또 의미 부여한 겁니다. F-47 전투기가 47이 41대 대통령이라는 얘기가 있죠. 이것도 47 요금제를 왜 했을까? 47대 대통령이 트럼프여서. 진짜 대단하죠? 자, 그래서 이제 T1폰은 8월 달에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미국에서 설계하고 미국에서 제조하고 모두 미국에서 다 하는 걸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애플이 계속 응답이 없자 결국에 자기가 만들어버렸다. 자, 이게 그 폰입니다. 8월 달에 출시될 T1 폰. 트럼프 그리고 마가 새겨져 있고요. 황금 폰입니다. 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보란 듯이 만든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라. 미국에서 만들어라. 관세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대단하죠? 자, 오늘의 한 줄 매두평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에서는 애플폰보다 이게 더 유명해지지 않을까요? 이젠 애플폰 대신 트플폰이 대세.